자, 대한민국 1인 가구의 증가 추이는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50년도 10가구 중 4가구는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발표하기도 하였죠. 그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밀집된 지역은 서울입니다. 그것도 서울 중에서 신림동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로는 대학교와 양질의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이처럼 1인 가구 증가와 수요층이 선호하는 지역 신림동에 호실이 무려 8개나 구성된 원룸형 건물이 현재 경매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2014년도에 사용 승인된 건물로서 준신축급의 컨디션까지 가지고 있죠. 그냥 이 정도만 들어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죠. 그러면 속으로 이런 생각하십니다. 뭐야, 몇십억 하겠네, 그림의 떡이겠다, 오늘은 그냥 내용만 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잠깐 기다려보세요. 오늘 경매 물건의 가장 큰 매력은 현재 진행되는 경매 최저가입니다. 서울이고 신축이고 원룸형 건물이고 이런 것들의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현 경매 최저가는 처참하게 폭락했죠. 서울에, 그것도 원룸 수요가 가장 높은 신림동 건물이 무려 4회차나 유찰되어 현재 50% 반값인 7억 원대에, 겨우 7억 원대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사자마자 바로 팔아도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매력적인 금액대입니다. 자, 더 이상 궁금해서 안 되겠죠? 제가 대장옥션을 보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 경매 물건은 2021 타경 103960 경매 물건 번호입니다. 자,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이 해당 물건 번호인데 입찰일은 8월 23일입니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았죠. 이 밑에 보면 뭔가 중복이라고 해서 사건 번호가 상당히 많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중복 경매 혹은 이중 경매라고도 부릅니다.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인데 다른 채권자들이 또다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이처럼 중복 사건으로 표기됩니다. 하지만 우리 투자가들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선행 경매를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매의 선행 경매는 해당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경매 물건만 검색하면 된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물건 종별은 다가구 원룸형 건물이고요. 토지 비교적 우량한 60평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물 면적도 약 70평, 68.38평이 되고요. 감정가 15억에 시작했는데 1회차 신건대 유찰됐고요. 2회차 안사서 유찰됐고요. 3회차 유찰돼서 지금 4회차인 감정가 대비 50% 반값인 7억 8천만 원대의 현재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폭락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해당 토지의 경매 감정가만 해도 12억이에요. 토지만 봤을 때도 12억인데 현재 경매 최저가는 12억대라고요. 말도 안 되게 저렴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건물이 뭐 다 쓰러져 가나? 최악인가? 이런 조건인가? 이렇게 따질 수 있어서 건물 이미지도 같이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경매 물건 이미지입니다. 조금 이런 이미지로 볼게요. 딱 봐도 빨간 벽돌 다가구가 아니네. 거의 준신축급이네. 샤시 상태 괜찮고요. 심지어 1층 일부는 필로티로 날려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 보시면 보안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치안에 대한 유지가 진행되고 있고요. 보안도 충분히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다가구 건물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우편함들이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우편함에 우편함들이 다소 쌓여 있는 걸로 보아 현재 해당 건물은 일부 공시를 감안하셔야 합니다. 아마 임차가 끝나고 나가서 공실이 다소 존재할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경매 물건으로 보여지네요. 자, 현재 해당 현관문 상태거든요. 이게 1층은 총 22평이에요. 22평이고 2개의 호실로 나눠져 있습니다. 약 10평씩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최소 투룸 이상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현재 다가구 건물입니다. 1층 101호, 102호가 있겠죠?
101호, 102호. 자, 그리고 2층도 있어요. 2층 201호, 202호. 이 또한 22평으로 3개 호실을 쪼개놨더라고요. 3개 호실. 2층은 아마 원룸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자, 201호, 202호, 끝에 203호 하나 더 있어요. 자, 3층은 301호, 302호, 여기 303호까지. 3층도 3개 호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1층 2개 호실, 2층 3개 호실, 3층 3개 호실, 총 몇 개죠? 8개 호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거 해당 경매 물건은 옥탑도 있어요. 근데 이미지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옥탑 약 3평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아마 주거로 사용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따지면 총 9개 호실을 운영할 수 있는 다가구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건 현황도 한번 쭉 검토해 보도록 하시죠. 매각 물건 현황. 지금 현재 우리 경매 물건의 위치는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있습니다. 용적률이 200%가 들어가는 아주 우량한 용도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목은 대지고요. 그래서 전용 부담금이 필요 없는 우량한 면적을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 토지가 두 필지예요. 256-1필지, 1545-4필지. 자, 보시면 50평은 대지로 쓰고 있고요. 10평은 도로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세 조사를 하실 때 토지는 50평만 사용 수익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분들 혹은 경매를 잘못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가 만약에 1000평의 경매가 나왔어요. 시세 대비 반값이래. 너무 좋대. 그리고 그냥 막 입찰들 하세요. 정말 무서운 행위를 한 겁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눈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땅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개발이 가능한지를 필수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막상 현장에 딱 가보면 이 1000평의 토지 중에서 약 90%가 범면이에요. 경사가 상당히 높아서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약 90%가 아닌 10%인 100평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이러면 막대한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내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땅을 얼마만큼의 개발이 가능한지를 필수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죠. 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평만 보셔야 됩니다. 도로 10평짜리는 개발이 어려우니까 사실상 토지 10평은 제외시켜야겠죠. 그러면 이 대지 50평만 감정가를 봤을 때도 11억이에요. 도로 10평은 비교적 저평가돼서 7,300에 받았습니다. 11억 50평 대지. 우리 경매 얼마? 최저가 7억 8천대. 토지의 가격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해당 경매 물건 낙찰되면 건물은 서비스로 따라오는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권리 분석 때 볼게요. 자, 등기부 현황상 2014년도 10월 29일 날 설정된 근저당 은행입니다. 해당 근저당은 말소 기준 권리 이하 전부 소멸합니다. 자, 근저당 밑으로 수많은 권리가 있어도 전부 소멸합니다. 간혹 토지는 매각 제외, 건물만 매각. 근데 이 건물에서 가처분이 또 승소 판결 난 가처분 후순위 가처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예외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런 거 안 할 거니까 그냥 근저당 밑으로는 전부 말소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도땡모씨, 오땡모씨, 김땡모씨, 유땡모씨 근저당이죠. 개인 근저당이 상당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 명의 임차인들이 다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현재 임차인들이 이중 경매를 막 신청한 케이스가 아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물건은 한 소유자가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는구나. 그 여러 부동산 임차인들이 경매까지 다 진행 중에 있구나. 이 정도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하여튼 부동산의 권리사항은 큰 하자는 없다. 임차인의 권리 분석도 진행해 보도록 하시죠. 총 이렇게 쭉 임차인들 보시면 약 8명의 임차인이 존재하고요. 현 8명의 임차인들의 전입일이 말소 기준 권리 2014년도 10월 29일보다 전부 후순위로 전입하였기 때문에 낙찰자가 별도 인수되는 보증금은 없는 현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현 경매 물건의 임차인들이 보증금이 낮지 않아요. 억 단입니다. 거의 다 억 단이라 안타깝게도 낙찰 이후에 현 임차인들의 약 50% 정도는
보증금 회수가 정상적으로 불가할 겁니다. 전액 혹은 일부가 회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런 게 나왔던 전세 사기 물건이구나. 이런 경매 물건이 그 유명한 전세 사기의 경매 물건이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전세 사기가 대부분 어떻게 일어납니까? 근저당 안 잡습니다. 그리고 집값의 120% 혹은 150% 정도의 보증금을 가지고 전세 계약을 합니다. 집값의 근저당 없고요. 집값의 120% 혹 150% 상당으로 전세 입자를 구성해요. 그리고 나서 명의 변경을 통해 잠적합니다. 그렇게 나온 게 대부분의 알고 계신 전세 사기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오늘 경매 물건은 선순위 근저당이 없었습니까? 보세요. 선순위 근저당 은행에 있거든요. 약 6억 원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고요. 근저당이 있음에도 이렇게 임차인들이 들어왔어요. 전세 금액으로. 이런 게 안타깝죠. 만약에 해당 임차인들이 부동산 경매 공부를 조금이나마 해봤다면, 자본 공부를 조금이나 해봤다면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살면서 가장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엇이죠? 월세 보증금, 전세 보증금, 부동산 계약입니다. 근데 내 전세금을, 전 재산을 가지고 진짜 인생 일대의 계약을 하는 상황인데 우리는 살면서 등기부 등본을 보는 적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 부모님한테도 배운 적이 없어요. 가장 무서운 거죠.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비극의 현실에 맞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해당 임차인들이 지금이라도 경매 공부를 했다면 다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부동산 경매는 돈을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에 일조하니까 필수적으로 배우면서 경매 투자를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입지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입지 현황도. 자, 여기 보시면 서울대 벤처타운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초근접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교통의 편의성을 확보해서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보시면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까지, 아주 대학교까지 초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요층도 상당히 높은 곳이죠. 그로 인해 해당 물건지 주변으로는 녹두거리라고 해서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해당 경매 물건지 주변으로는 이렇게 1인 상권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상권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공원도 고시공원이에요. 고시원이 너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도 심지어 고시공원입니다. 그죠? 그만큼 상권 형성이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거리뷰를 통해 입지 현황도 한번 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입지가 딱 봐보니까 먹자골목 형성되어 있죠? 이렇게 토마토, 김밥집부터 해서 쭉 먹자골목들이 고시원들의 상권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먹자골목들이 이렇게 크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번화가죠. 우리 경매 물건지는 여기로 진입하는 거니까 내부로 좀 진입을 해보도록 하시죠. 이렇게 진입하면 고시 건물들이에요. 다 다가 건물이죠. 다가구 고시 건물, 다중주택 건물들이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이면도를 쭉 타고 올라가면 우리 경매 물건이 잘 보이죠. 자, 바로 보여야 되는데 우리 경매 물건은 어디 있는 거야? 안 보여.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런 약 3m 조금 넘는 이면도로를 타고 들어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건물이다. 약간 이면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면도로를 끼고 있으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죠? 이런 걸 자루형 토지라고 하는데, 자루형 토지를 봤을 때 가장 큰 생각을 갖는 게 뭐야? 차 들어가 안 들어가? 차 들어가 안 들어가? 이걸 가장 많이들 생각합니다. 왜? 주차에 대한 편의시설을 아까 반필로티로 이렇게 1층 빼놨잖아요. 우리 아까 경매물건 보시면 차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궁금해하시죠? 그러면 사진 이미지를, 현재는 없으니까 사진 이미지를 좀 바꿔보도록 하시죠. 한 2019년도 한번 볼까요? 이거 보이세요?
경차 여기 차 들어가 있는 거? 우리 물건지에? 그러면 차는 충분히 들어갑니다. 차는 충분히 들어가는 이면 도로를 확보하고 있다. 단 베스트 드라이버의 실력 정도는 돼야겠죠. 베스트 드라이버의 실력 정도는 돼야 한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저거 안에서 못 돌려요. 안에서 공회전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갔다가 후진으로 쭉 들어가야 돼. 후진으로 쭉 들어가야 돼. 그래야 나올 때 직선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약간 베스트 드라이버의 기질이 좀 있어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정도 봤으니까 우리 부동산 시세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토지 평수 50평대 우리랑 비슷하죠. 건물 128평 비슷합니다. 평당가 5,700. 이건 너무 비싸다. 제가 신림동을 알아요. 이렇게 너무 비싸. 이런 거는 그냥 호가로 내놨다고 보여집니다. 5,700 하여튼 나와 있고요. 또 옆에 나와 있는 게 4,500. 이 정도도 뭐 조금 높다. 이 정도도 3,500. 이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근데 이건 좀 저렴한 편입니다. 3,500 되면. 자, 그럼 우리 경매 물건의 시세를 제가 그냥 대략 파악을 해볼게요. 자, 우리 토지 평당가 주변에 막 비싸게는 7, 8천, 저렴하게는 4, 5천에 있어요. 3천대도 있고요. 4천대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저렴하게 봐서 최소 시세 평당 3천만 원 정도로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천만 원 곱하기, 자, 우리는 토지가 60평이긴 한데 실제로 10평이 도로에 껴있죠. 50평만 사용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토지 평당가 50평으로 하면 약 15억의 적정한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매 최저가 7억 8천만 원대는 반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7억 원대는 너무 저렴한 거예요. 이면도로가 껴있던 뭐 있던 7억대는 상당히 저렴한 겁니다. 그리고 월세 시세도 한번 볼까요? 최소 50만 원대는 유지하고 있고요. 70만 원대 못해도 50은 받겠죠. 50만 원씩 또 계산해 보죠. 자, 월세 시세 50만 원씩 우리가 아까 전에 몇 개 오실이라고 했죠? 총 8개 오실입니다. 옥탑 뺐어요. 그냥 8개 오실만 쳤을 때 옥탑도 더 있는데 약 400만 원의 임대료를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최소 잡았기 때문에 50만 원 더 받는다면 500만 원의 월세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곱하기 12개월 해볼게요. 12개월 나누기 현 경매 최저가 7억 8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억 8천 하면 수익률은 6%가 넘죠. 보증금 받으면 최소 못해도 7%는 갈 겁니다. 월세를 현실화시키면. 전세 구성시 주변에 못해도 한 1억 2천 정도는 받아요. 전세 시세가. 그럼 8개 오실 전세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8억이 훌쩍 넘겠죠? 그러면 당연히 경매 최저가를 넘어서 풀피 투자도 가능해집니다. 그로 인해 단기 매도도 충분히 수익 실현은 가능해질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제가 한번 총평을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원룸의 성지 서울 신림동에 소재한 원룸형 건물을 대장 옵션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총 요약해보면 벤처타운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까지 근접되어 있어 직장인 및 학생들의 수요는 상당히 높은 곳에 속합니다. 또한 건물의 사용 승인일이 2014년도로 비교적 준신축급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경매 최저가입니다. 주변 시세는 15억을 호가하지만 현재 경매 최저가는 7억 원대로 50% 반값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정적인 월세 흐름 및 단기 차익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게 되죠. 자, 이쯤 되면 궁금합니다. 도대체 왜 권리상의 하자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쌀 수 있는 거야? 과연 내가 지금 입찰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 진짜 없는 걸까? 진짜 숨겨진 한정은 없는 걸까?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경매 물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린 단점이 기다려지는 경우이죠. 자, 오늘 경매 물건도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닌 일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경매 물건은, 자, 다시 경매 물건 보여드릴게요. 오늘 경매 물건은 하나의 사건이 아닌 103960번 옆에 보시면 가로 열고 11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뭔 줄 아세요? 물건 번호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물건 번호가 약 1번부터 시작하여 약 18번까지 물건 번호가 존재합니다. 그중 우리 물건은 11번째 경매 물건이죠.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물건들 중에서 지금 일일이 다 열어볼 수는 없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우리 영상에 대한 촬영에 시간이 있어서 일일이 다 열어볼 수는 없는데 이 물건들 중에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물건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배당 요구 안 한 것도 꽤 있고요. 그래서 아마 다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일일이. 이렇게 대항력 있는 경매에 대한 물건이 상당히 많이 소지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단독적인 경매 물건이 아닌 무려 경매 물건 번호가 18개나 존재하는 경매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물건 번호가 여러 개인 경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모든 물건이 매각된 후에 배당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현 또한 배당기일 이후에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하므로 현 거주 중인 임차인들의 명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도명령 신청 및 소유권 이전이 생각보다 오랜 시간 지연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18개 물건 중에 아까 말씀드린 특수한 권리가 있는 경매 물건이 만약에 있다면 끝까지 유찰되면서 결국 무잉여를 통해 취하 및 재경매가 진행될 수 있게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유권 이전은 무한정 지연될 수도 있겠죠. 자, 오늘 경매 물건도 나머지 물건들 중에서 특수한 권리들이 상당히 엉켜 있습니다. 선순위 보증금의 미상인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 당해세가 설정된 선순위 임차인 등 끝없이 유찰될 만한 물건들이 존재하기에 오늘 경매 물건은 섣불리 투자하기가 어려워지죠. 그 외에 또 단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외의 단점이 뭐냐면 건축물 대장상에서 다가구가 아닌 다중주택의 경매 물건입니다. 자, 이러면 호실별 취사시설이 불법이기에 임장활동을 통해 불법에 대한 사항이 존재하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하죠. 또한 이면도로 끝에 소재에 있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당연히 불평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변 시세 대비 와 반값이다, 소액으로 건물주 한번 대보자, 이런 생각으로 묻지마 투자를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철저한 임장활동을 통해 현 경매 물건의 선호도 및 위반 사유 등을 면밀하게 체크한 후 최대한 보수적인 시선으로 현 경매 물건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특수 물건은 얘기해 주는 거냐, 혹은 뭐 오후에 평일반은 없냐, 막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 많아고요. 대장TV 카페를 보면서 간단한 거 내용만 설명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TV 치면 뭐가 나온다? 다 내 얼굴이다. 얼굴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오죠. 자, 여기서 평생 실전반 누르시면 이렇게 떠요. 대장TV 카페가 들어가시고요. 공지사항 보시면 지금 51기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선착순 마감이라 무한정 100명, 200명 놓고 강의하지 않습니다. 소수 종회반을 놓고 한 분 한 분 눈을 보면서 소통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사전 예약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 예약이 가능한지 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낙찰받을 수 있게끔, 실제로 수익과 연결시킬 수 있게끔 현실적인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방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돈을 만들 수 있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나 혼자 경매를 할 수 있는 스킬을 배우고 싶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A서부터 Z까지 경매, 공매, 빌라, 아파트, MPL, 토지, 상가, 꼬마빌딩, 신축 등의 강의를 한 번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일 맞춤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혜택 같은 경우는 개인 플랜을 짜드리고요.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평생 무제한으로 평생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강을 다 하고 있고요. 권리분석 평생 무제한, 1대1 상담 평생 무제한, 물건 추천을 평생 해드려요. 평생 해드려. 그러니까 낙찰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 없어요. 대장TV 멘토들이 물건 추천 평생 해드리죠. 그리고 평생 1대1 상담 해드리죠.
그리고 평생 공동 투자, 제가 낙찰받고 오는 투자들 같이 진행할 수 있게 저랑 공동 투자의 파트너로 같이 평생 갈 수 있죠. 그리고 부동산 권리분석사 1급 자격증을 경매 학원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발행을 진행합니다. 타 학원, 대학교들이 발행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경매를 통해 실무 분석을 통해 상권 분석 등 업무에 대한 수행 능력을 증명하는 자격증입니다. 1급 자격증이죠. 그래서 관련된 동종 업계 혹은 실무 강의, 강사로의 활동에 있어서 해당 라이센스는 플러스 효과를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부동산 경매 혹은 부동산 투자가로서 전문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 끝나고 나서는 전체적으로 시험을 봐요. 그래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들어오시면 해당 자격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실전 투자반 신청하신 분 우리 멘티들 한해서만 시험을 보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뭐 마케팅 강의부터 전체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투자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다. 성공 사례, 다양한 성공 사례가 있겠죠. 막 그냥 7천, 3천, 4천의 단기 차익은 기본이고요. 억 단위의 차익도 만들어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같이 멘토링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같이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좀 더 양질의 영상과 부동산의 인사이트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해안과 인디언의 시야를 가질 때까지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현장과 이런 라이브 영상을 통해 같이 성장하면서 한 길을 바라보면서 제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라이브 영상 시청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